네, 비트코인 관련해서 일단 호재 소식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차차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들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에도 좋은 흐름들을 가지고 가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는데, 악재 소식으로는 이번 12월 달에는 금리 발표를 가장 주목하셔야 됩니다. 미국의 금리 발표도 중요한데 이번에는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본의 금리 발표를 주목하셔야 됩니다. 자, 일본이 계속해서 요즘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얘기는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일본이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던 그런 나라였는데, 이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전환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렇게 됐을 때 일본이 저금리를 이제는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데,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과거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다시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저가의 이 저렴한 이 엔화를 통해서 이 달러 상품들을 갖다 매집하는 그런 전략들을 의미하는데, 만약에 이 엔화가 가치가 높아져 버리면은 오히려 달러 자산을 팔고 엔화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, 네, 그러면 이번에는 호재 소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12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특정 기업들이 더 보유할 것인가,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많이 되고 있는데, 특히 12월 10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갖다가 자산으로서 보유할 것인지에 대한 이 주주총회 투표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매집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는데,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큰 악재로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원래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를 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애초부터 기대됐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, 만약에 이루어졌을 때는 굉장한 이벤트가 되겠지만 안 되었을 때는 약간의 실망 매물이 나오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견고하게 상승할 수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 악재라고 보기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또 하나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는 게 있는데, 기본적으로 M2 글로벌 통화라고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의미하는 광의 통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그런데 광의 통화가 계속해서 늘어날 때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가치가 상승합니다.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많이 풀릴 때 더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M2 글로벌 통화가 최근에 좀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, 이 흐름들이 70일을 간격을 두고서 비트코인에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M2 통화의 하락이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치게 됐을 때 70일을 갖다가 한번 산술적으로 한번 해보면은 그 구간도 12월 달에 도래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